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저한테 이제 좀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3시간 정도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들었죠.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들도 잘 키웠고 또 남편도 CEO시고 그리고 본인도 아주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고 계셔서 아주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보니까 요새 내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라는 거죠. 자기가 벽에 부딪히고 터널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들도 다 많이 이제 다 키웠죠. 그죠? 애들도 다 키우고 가정도 다 안정이 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본인도 이제 절에도 다니시지만 또 다른 이제 수련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자각이 되는 거죠. 지각을 하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라. 그러니까는 대단한 분이죠.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걸 일단 자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같이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한 지가 한 보름이 넘는데 저도 이제 그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만나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죠? 뭐 우리 다 애들 키워보고 또 뭐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그 집 애들은 다 스카이 대학을 다 나왔거든.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애들을 실어 날렸는지 알 수가 있어. 그분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학원이 얼마나 실어 날렸겠어요. 둘을 다 스카이로 보내려면.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현재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별로 지금 공개적으로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걸 포기하면 되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포기하면 되지만 포기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떡 먹듯이 그렇게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잘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잘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다고 덜렁 포기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도인이죠.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그만둬 버리면 그 사람 도인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포기도 안 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포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자. 그럼 인생에 그 다음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이 문제로서 해결이 될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가 또 오지요. 뭐 올 거 아닙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늘 문제에 부닥치는 건데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죠. 이때까지 애들 키우고 이게 자기도 이제 뭐 하는 일이 있고 이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왔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지금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다.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런 소리를 여기 와서 들었었지. 들은 적이 없어요. 도저히요. 그래서 이제 키울 때는 키운다고 정신이 없고 또 학교 보내는데 정신이 없고 또 뭐 자기 요새 사람들은 다 또 자기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남편도 이제
또 이제 우리 세대는 남편도 뒷바라지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늘 하니까 늘 경계에 따라 살아왔거든요. 늘 경계에 따라 살아오다가 보니까 내가 주인공으로 그 경계를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을 잘 굴리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그러면 경계에 휘둘리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이현숙 도반님은 어때요? 경계를 굴리면서 살아왔어요? 경계에 휘둘리면서 살아왔어요? 경계에 항상 휘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늘 경계에 끄달리고 늘 휘둘리면서 살아와서 그 경계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 맨날 종이다 노예로 살았거든. 내 경계 따라 살았거든. 그렇다가 보니까 내가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 혹시 경계 따라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정말 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나뭇가지하고 잎만 늘 흔들었어. 우리는 이때까지. 그죠? 나뭇가지하고 잎만 늘 흔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뭇가지나 잎이 뿌리로 인해서 생긴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우리는 늘 나무 보잖아요. 늘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지만 저 나무하고 나뭇가지가 다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못해. 그래서 변하지 않고 일체법의 통용이 되는 근본, 그 근본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나뭇가지 하고 입만 흔들다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그 다음 문제가 오면은 또 어떡할 거냐. 그 다음 문제가 오면 또 어떡. 그럼 뭐 문제 맨날 그렇게 하다가 때 되면 죽어버리죠. 때 되면 죽어버려. 그러면 너무 허무할 거 아니냐. 그러고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좀 애터지게 살고 있는데, 지금. 경상도 말로 얼마나 애터지게 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애터지게 살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했었는데, 내가 지금 오늘 법회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과 굴리기의 중요성이에요. 일과 굴리기의 중요성이요. 왜 그러냐? 이 문제를 우리가 늘 삶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와서 늘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삶이지 않습니까? 삶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맞아요. 해결점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바깥에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해결이 돼야 되느냐? 나에게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거든.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늘 바깥에 나는 해결사가 아니고 늘 바깥에 있는 것만 보고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과 굴리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 바로 법당이 되고 내 몸이 바로 선방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선방이고 법당이죠. 그럼 언제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말은 쉽지.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이 선방이고 내가 사는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 전부 다 법당이다 이렇게 하면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게 내가 그 상황에서 그게 선방이고 법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과 굴리기라. 일과 굴리기고 이런 법회예요. 그럼 법회에 와서는 이제 바른 이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바른 이치를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법회 이제 일주일에 이제 우리는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일주일에 3번을 하니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내 하루가 24시간인데 일주일을 24시간 곱하기 7하면은 얼마야? 24 곱하기 7, 47, 28, 27, 148시간이가? 148시간 중에서 우리가 법회에 참여하는 시간은 뭐 1시간 내지 2시간? 그거 뭐 2번 오신다 해도 뭐 5시간 이내죠. 5시간 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48시간 중에서 그냥 우수리 떼버리고 140시간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 맨날 남한테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일과 굴리기라요. 그래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매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라요.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한다는 게 어렵고, 또 뭐가 어려냐? 스스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또 어려운 게 혼자 하는 게 진짜 어려워. 여러 사람, 이제 우리가 이제 천일결사를 하니까 지금 여러 명이 이제 하고 있고, 제가 아침에 정진 문자도 보내고, 이 지금 오픈 채팅방도 열어놓고 이랬는데, 하여튼, 여러 명이서 힘을 합했을 때 내가 그래도, 좀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과 굴리기를 하라고 하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무작정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오시는 분한테 제가 하라는 게 아침 예불하고 감사노트거든요. 예불하고 감사노트. 근데 예불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 하던 사람이 예불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이제 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이 예불송 이렇게 간단하게 절에서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식으로 예불을 하려면 집에서 못해요. 그죠? 너무 길고 천수경까지 다 하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예불송을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 타고도 예불송을 할 수가 있거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짜투리 시간이 딱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예불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작정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돼. 이 일과 굴리기가 매일매일 하다가 보면 뭐가 생기느냐. 이게 뭐 하다가 아유, 도대체 뭐 이게 하는 게 뭐 이게 무슨 공부야, 또 이거 하면은 뭐가 달라져, 뭐 이런 의심도 나지. 처음에는 의심도. 본래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이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국선도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 처음에 이제 딱 국선도 도반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묻는 말이 그거예요. 꼴랑 하루 와놓고 어떻게 하면 국선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래. 어떻게 하면 국선도를 잘할 수 있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불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뭐 마음 공부 잘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법회에 오십시오.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렇죠? 꼭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거기 국선도에서는 어떻게 말한지 압니까? 결석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냥 결석만 하지 말고 꾸준히 오십시오.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재밌는 게 10년 이상 수련한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이 딱 물어. 아, 어떻게 하면 국선도를 잘하지요? 이러면 매일 결석만 하지 말고 오십시오. 매일 오십시오. 그런데 이제 한지 한 1년이 됐다. 이런 사람 설명을 하려고 해. 그 사람한테. 막 국선도를 이렇게 하면 잘하고 저렇게 하면 잘하고 막 이 설명을 하려고 해. 한 10년쯤 한 사람은 그냥 결석만 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우리 그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인생살이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이제 올해 그 김영석 교수님이 뭐 104세이신가 그런데 어떻게 뭐 살면 되느냐 그 뭐 이렇게 쭉 그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여튼 돈에 쫓아가고 뭐 어디에 이익에 쫓아간다든가 뭐 명예에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하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제 오래 살아보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를 해요. 그럼 일과 굴리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빠져먹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매일매일 이렇게 꾹 참다가 하다가 보면 그걸 영어로 뭐 루틴이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몸에 이제 습이 배 있는 거지. 몸과 마음에 이제 습관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러면 쭉 참고 계속 하다가 보면 그 힘이 생기는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 하는 힘이 생기는 임계점 시점을 자기가 만나게 돼요. 그 왜 물도 끓으려면 어째야 돼요? 그 물 끓는 임계점에 가야 되지요. 임계점에 가야 물이 끓어요. 옛날에 우리 그 온돌방 요새는 뭐 보일러인데 그거 하면은 어떻게 바닥이 뜨뜻해지려면 뜨뜻할 때까지 무조건 떼야 되죠. 무조건 떼야 돼요 보일러를. 근데 조금 떼다가 꺼버리고 조금 떼다가 꺼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방이 안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하다가 보면 자기가 느끼죠. 힘이 생기는 시점이 그 시점을 본인이 넘겨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그 시점을 못 만났으면 시점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 그걸 스스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경전 읽기라는 것도 있죠. 제가 이렇게 일과 굴리기를 하라고 해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좌선이더라고. 좌선을 진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좌선 요새는 입선도 하게 하지요. 입선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힘이 생기는 시점이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는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매일 스스로 하게 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일과 굴리기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바가 있거든. 체험한 바가 있고 경험한 바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신심이 딱 나.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매일 스스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분처럼 내가 어떤 벽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 벽에 부딪히고 터널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을 때, 그것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물론 심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일과 굴리기를 이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에 입각해서 진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정진한
정진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내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자기 속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인연을 스스로 또 찾아야 되겠죠. 그것도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그냥 그런 게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푹 까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일과 굴리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달을 때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나는 깨달은 상태죠. 본래 나는 공적 영지한 자리라 깨닫고 안 깨닫고 근데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나 지금 그 근본 자리를, 마음 자리를 내가 잊어버렸거든. 잊어버려서 다시 되밟히는데 되밟혀 줄 때까지 하니까 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한영이 도반님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시점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놓고 또 놓아서 정말 텅 빈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아니하고 자꾸 깨달으려고 분별심을 내네. 자꾸 욕심을 내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장애가 돼서 이게 깨달을 수가 없죠. 행동으로도 안 옮겨. 그래서 반드시 요 진리를 배우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분하고 쭉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이제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인연이 되면 공부를 하러 오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으니까 우리 선호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결정하겠죠. 그거는 또. 자,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냐. 우리는 이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맨날 나뭇가지하고 입만 흔들고 살았어. 그 근본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다? 근본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5쪽 예불송 145쪽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이거 할 차례인데 요거 공업보살의 서원을 한번 읽고 할게요. 141쪽 우리는 옛적부터 자 그거를 읽고 145쪽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옛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 따라 뒤바뀌는 인연이고 발광질광 생사에 비관되는 신생이니 좋은 인연을 풀릴 때 공업보살이 되고 오시고 괴로운 서투르는 인생살이 시간이요 슬픈 분노랑 이 세상을 금지니 뜰던 마음 가라앉혀 우리들을 밝혀내고 부처 땅에 들어가는 공업보살이 되고 예. 여기서 이제 비로자나 법신은 말하자면 법의 몸이죠. 그러니까 공적 영지한 자리, 청정 강명한 자리를
바로 비로자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45쪽 우리는 예적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자 그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전부터 비로자나 법신이나 여러분은 비로자나를 하십니다. 석가모니 물도 비로자나를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도 성심보살도 모형보살도 비로자나를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심려 지혜 없는 성목들조차 전부 비로자나를 하십니다. 어째서라 어공은 하나님 기술과 하나고 기술과 하나님이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 마음에 바뀌고로 뭐를 채워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요 비로자나 법신이라는 데 대해서 페이지 187쪽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187쪽. 원을 세우는 말귀에 보면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비로자나 자성불이 노사나 수용불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187쪽 원을 크게 세웁니다. 이거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성불이 노사나 수용불로 이름 재원한 부친 삼계보사 서가원 이들과 오지의 유마보살을 정법으로 받들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정진하옵니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안미타불 널리 사랑하시는 관세음보살 선도지옥 배우시는 괴세지보살 용환성시 배우시는 문수보살 법과목순 이으시는 보현보살 선정의 딸 아홉시는 지장보살 다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제불보살 마하살은 이내 몸의 참 면목을 하루속히 밝혀서 변성성도 하겠으니 아비력을 베푸소서 아비력을 베푸소서 아비력을 베푸소서. 예. 여기 이제 비로자나 불이 비로자나 자성불이라고 나오죠. 자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로자나 자성불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진신 그러니까 법신인 얘기를 하죠. 우리의 본래의 성품 자리도 법신이죠. 부처님과 중생이 똑같은 그 본래 법의 몸 자성 자리 그게 자성불인데 여기 보면 그 밑에 우리는 전부 그 밑에 이제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는 전부 비로자라고의 것입니다. 비로자라고는 몫이 없어요. 그냥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고 할까요? 이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일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일하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로자라고는 영특스러운 자리가 해도 좋고 소소영령한 자리가 해도 좋고 말쑥한 자리가 해도 좋지만 이 모든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하기를 빌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도 표현할 도리가 없어요. 솔직히 영특한 자리라고 하는 것도 억만분의 1 정도나 표현되는 걸까요? 아니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쑥한 자리를 비방하고 있으면서 말쑥하다, 영리살다, 마음이다, 성품이다 등등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만으로는 완전히 드러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엄연한
쏟아져 나옵니다. 사나들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 육신도 사실상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령 영자를 써서 영특스러운 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특도 빠진 자리입니다. 영특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특하다는 말은 불연하다와 상대적으로 쓰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양쪽다 떠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피로자나입니다. 이 자리는 있고 없음을 떠났고 가고움을 떠났고 공정을 떠난 자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불은 바로 우리의 자성자리, 그러니까 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법신자리. 노사나 불이 바로 수용불이고 용에 해당이 되는데, 일체 우리 이제 늘 배웠죠. 진짜 우리의 본래 면목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그리고 일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하다. 공적, 아주 고요하고 적적하다. 그죠? 공적. 또 청정, 강명이라고도 하죠. 청정, 아주 깨끗하다. 아주 맑다. 그러니까 청정이다, 공적이다 하는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텅 비었다. 이 말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의 조그만한 티끌도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 없음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거를 보면 무엇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공적 영지하고 청정 강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로 그 자성자리의 특징이 뭐죠? 모습이 없지요. 청정하고 공적하죠. 여기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습이 없고 또 어때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다. 공적, 영지하다. 영지하니까 어떻게 된다? 일체의 마음법을 낮출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몸뚱이가 무정물이죠. 몸뚱이 눈이 보는 것이 아니죠.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이 영지자리, 요 영지자리가 보고 영지자리가 듣고 영지자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새말기, 지금 백봉 선생님이 주창하신 새말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계시죠. 그거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분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성품을 쓰고 있어. 늘 성품을 써. 눈에 오면 뭐라고 하죠? 견성이라고 해. 견성이라고. 귀에 오면 뭐라 하죠? 문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이 몸에 감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맛을 보고 하는 거는 각이라고 해요. 각성. 감각할 때 각성. 그 다음 생각하고 감정이 나고 좋다 하고 싫다 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는 게 지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렇게 하는 이 작용들이 전부 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견문각지성이 전부 다 둘로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 이제 그 자성자리에 사는데, 지금 새말기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지금 쓰고 있어. 늘 쓰고 있는데 왜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냐? 왜 뒤바뀐 생각을 해요? 자, 윤경숙 씨. 우리 늘 쓰고 있어. 내가 윤경숙 씨 이렇게 말도 하고, 윤경숙 씨가 이제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딱 들었어. 듣고는 이건 해제해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해제까지 딱 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귀로 듣고 알아듣고 알아들을 줄도 알고 해제할 줄도 알고 지금 말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어. 이건 전부 다 뭐가 하는 거라고요? 영특토론 슬기짜리라. 예예. 나의 공적 영지짜리가 하는 거죠. 공적 영지짜리가 다른 말로 뭐죠? 보림선언 버전으로. 허공으로 쓰인다. 예, 허공으로 쓰인 난 거. 그래서 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해. 그래서 늘 쓰고 있어, 일상생활에. 늘 쓰고 있는데 딱 어떻게 뒤바뀐 생각을 하느냐.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상이죠. 내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몸뚱이가 내고 내가 쓰는 마음이 내라. 그러니까 몸과 내가 쓰는 망심을 내라고 해서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딱 하느냐.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입이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뇌가 생각한다. 이건 하나의 다 기관들이죠. 이 기관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사바세계에서는 소통을 하려면 아주 그 뭐 천상세계 이런 데서는 텔레파시로 한다는 거지요. 생각과 생각으로 그냥 하지. 우리처럼 말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해서 말로써 말하자면 가르치기도 하고 소통도 해요. 말로써. 음성으로. 그런데 우리 음성으로 말로서 안 할 때도 많지요. 눈빛으로도 하고 바디랭귀지라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들 그거 하면은 어른이 탁 째려본다든지 딱 이렇게 하면 애들이 탁 순간적으로 말 안 해도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 어째서 알겠노? 그 성품짜리가 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뒤바뀐 생각을 해.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고정적이고 또 불변하고 어떤 개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본래 개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 허공꽃이거든. 허공꽃이라. 그림자라. 그림자.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로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 눈이 보는 것이다. 귀가 듣는 것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마음에 탁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세상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됐으니까 아, 눈이 진짜 보냐? 요새 그 눈에 그 안질이 그 눈에 질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특히 황반변성 같은 거는 20대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도. 그 황반변성이 되면 실명을 해요. 그게요. 그리고 옛날에는 백내장은 있다고 많이 들었지만 녹내장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녹내장이 또 이게 실명을 하거든요. 녹내장도. 근데 이 녹내장이 너무나 많더라고 사람들이. 녹내장인 사람이. 아, 그래서 자, 실제로 우리 이제 그 선원에 오신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각막을 다쳐서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었어요. 그분이 실제로 실명이 됐는데 각막을 어떤 사람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식을 했어. 그래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내가 보는 성품이 없으면 각막이 실제로 본다면은 각막을 다쳐버리면 못 보겠죠. 또 다른 사람 각막이 내한테 와서 내 주인 아니라고 각막이 제대로 기능을 할까요?
근데 이 각막이라는 것이 무정물이라. 각막이 무정물이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쓰면 그 사람이 주인이라. 이게 뭐뭐의 기관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새 머리 없는 사람 머리카락 다 심지요. 머리카락 다 심어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신장도 다 이식을 해요. 심장도 그 사람 뭐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돼지 심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되면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인공심장도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익히 맞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그것이 와닿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 좀 별개의 문제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기관이라요. 기관, 뇌까지. 뇌는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 가지를 통제하는 역할을 잘 하는데 내가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장이 나버리면 이 잘 안 되죠. 그죠? 안 되지만 뇌가 스스로 생각을 하느냐? 뇌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뇌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뇌도 다 같이 죽죠. 뇌도 다 같이 죽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뇌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요새 이제 이런 현대과학을 서양식 공부를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가 생각을 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뇌가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다 통합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판별을 해서 다시 그걸 하는 거 말하자면 회로지요. 하나의 회로. 회로인데 그것이 정말로 성품이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한다. 상당히 여기에 많이 맥히죠. 우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뇌도 하나의 기관이다. 기관. 또 눈도 하나의 기관이다. 귀도 하나의 기관이다. 또 코도, 입도, 안에 우리 오장육부도 전부 다 하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모델이던데 여자분이던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무릎 위쪽서부터 이렇게 무릎 밑이던가 이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이제 의족 그냥 이렇게 티타늄 같이 이렇게 생긴 그거를 이제 해서 그래 그분은 뭐 치마도 입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갖고 마라톤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가 있죠. 더 거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명이 있을 때는 이런 감각기관이 살아 있어 가지고 뜨거운데 이렇게 손을 대면 뜨거워서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새 화장하는 게 90%라거든요. 그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다고 쫓아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요.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다? 나의 자성짜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뭐다? 새말귀거든. 나의 영특스러운 슬기짜리인 공적 영지한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잘 안 되겠죠. 처음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습 공식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변하고 헛것인 줄을, 일체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을 자꾸만 공부를 해. 공부를 하면 헛것인 줄 알면 자성자리가 드러나거든. 그럼 이제 새말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쭉 지어가야 되는 거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그 원주에서 광해숙 보살님이 오셔서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모습 공식을 조금 할까 합니다. 자, 10분간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숙 보살님이 지금 다음 시간에도 법회에 참여할 수가 있으신가요? 선언에 강혜숙 보살님. 가능합니다. 네네. 오늘 시간을 내셔서 네네. 오시라고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